네, 고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박태준 묘비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채널에서 웬 정치 얘기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정학적 투자자입니다.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코인 및 미국 주식 투자 세계에 입문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님의 묘비에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박태준 회장님에 대해서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육사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제자예요. 그래서 육사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났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박태준 회장을 굉장히 신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5.16 그 거사를 할 때 그 명단에서 제외를 했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패하면 이렇게 처자식을 부탁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박태준 회장을 불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임자가 제조업의 쌀인 철강 산업을 맡아줘야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 이 중국 완공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 나라의 기둥은 철이다. 그리고 그 철을 만든 건 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박태준 회장님의 그 외교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돈도 기술도 신뢰도 없어가지고 일본으로 차관을 빌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도 기술도 신뢰도 없는 나라에서 철광소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랬더니 박태준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자, 원래 차관을 일본에서 빌려줄 때 이런 조건이었대요. 의류 산업이나 농업 등 이 후진국형 산업에만 돈을 쓰도록 제한했고, 이런 그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철강 이런 거로는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집약적인 거는 절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설득으로 이 차관을 이제 제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 제한을 풀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돈만 있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뭐 고로 같은 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신일본 제철을 수차례 방문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을 해냈다고 해요. 대단하죠. 뭐 그 회장님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까지 조사해가지고 노래도 연습해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예전에 일본 총리를 지냈던 나카소네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남겼다고 해요. 박태준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였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은 철강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정치적 감정을 넘어서 실용과 신뢰로 새로운 산업 동맹을 만들어냈다. 아, 네. 신뢰도 없는 나라. 자, 박태준이 외교를 통해서 뭘 했다고요? 돈, 기술, 신뢰 다 만들어냈죠.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박태준 회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고 그랬죠. 네. 이 하면 된다였죠. 옛날 그 정신이. 그래서 열정과 현장 중심 경험을 강조했는데 공사 현장에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의를 반복했다고 하고요. 건설 참여 기술자의 증언입니다. 포스코의 벽돌 하나도 그의 땀을 먹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 사익이 아니라 항상 조국이 먼저였고 나는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허리를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투명성. 회사는 공적인 사명기관이다. 그래서 사내 입찰, 뭐 자금 관리 이런 전 과정을 다 전산해가지고 뭐 누구 하나 여기서 이렇게 돈을 빼돌리거나 그런 걸 못하도록 다 막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청렴함, 청비는 리더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장직을 마치고 나와서도 별도의 보상이나 지분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포스코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셨던 분입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야,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네, 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이 투자한 유일한 한국 기업이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가 전 세계 1위 철강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버핏이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포스코의 재무구조, 현금 흐름, ROE, 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가치 투자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 포스코는 철강 회사의 모범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일관성, 정치 개입이 없고 자율성을 유지했었고 한국 기업 중에 이런 데가 없죠. 네, 그래서 당시에 글로벌 철강 수요가 급증했었고 그래서 포스코 이익률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를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어요, 포스코. 자, 잠시 박태준 회장님의 마지막 연설 장면을 잠깐 볼 건데요. 네,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눈물 흘렸어요. 먼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회사의 종잣돈이 조상들의 피해 대가였던 사실인 것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그 식민지 배상금의 일부로서 우리 포항 1기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친 저해철 모국과 의향우는 한층 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울렸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철소가 이루어야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분의 일념과 기획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 포항제철이 당선했고, 그분은 저를 믿고 완전히 맡겼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울다리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도 기억해야 합니다. 포항제철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정등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인내와 협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포항제철은 공생 공영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의혐이 산정했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업과 건설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우리의 마음과 포스코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포스코의 역사 속에, 조국의 현대사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로 간직합시다. 네, 저는 박태준 회장님을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한평생 국가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다 가신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잘사니즘은 박태준이 그랬던 것처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겠다는 그런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포스코의 모델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철강 산업처럼 이제 강조하는 게 뭘까요? AI죠. 네, AI 산업을 예전에 포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주도를 하고 그 과실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국민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혹시 암시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연 박태준 회장님 같이 그런 실사구시, 멸사봉공의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과연 있을까? 그 등소평이 1978년도에 신일본제철을 가서 일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중국도 포스코 같은 거를 좀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기술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에서 그랬다고 해요. 과연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대공황 트럼프의 압승에 베팅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